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킨소니안 디지스, 옛날에는요 아주 희귀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10년씩 해가 거듭함에 따라서 요즘은 100명에 한 사람꼴로 파킨소니안 디지스가 발병하는가 하면은 대개는 60세가 지난 후에 발병하는데, 요즘은 20대, 30대, 40대에도 아주 심심치 않게 발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퇴행해 가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병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고 있나? 그리고 뇌의 어느 부분인가? 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한 부분, 요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대뇌의 가장 밑바닥에 가운데쯤에 그 베이살 갱글리아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경들은 무엇을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나? 주로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중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킨소니안 디지스가 오면은요, 사람이 얼굴이 굉장히 무표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바로 이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파민, 하나는 아세틸콜린. 이 두 개 중에서요 서로 균형이 맞아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아세틸콜린은 너무 많고 도파민은 너무 적어요. 그런데 도파민을 약으로 먹이고 싶어도요, 뇌의 그 blood barrier라고 혈액이 뇌세포에 직접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몇 개의 막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도파민은 거기를 통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도파민이라는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한 2년 지나면은 효과도 없고 상당히 복잡하고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증세 진단 붙이는 거 뭐 하느냐 하는 것은 좀 제가 그냥 건너뛰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드리겠고,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구명을 못합니다. 하지만 factor,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요, 만일 뇌염을 앓은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뇌막염은 뇌막에 오는 염증이고요, 뇌염은 뇌세포 자체 염증이 오는 것입니다. 이 뇌염 후에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는 그 일산화탄소의 중독, poisoning by 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의 중독. 일산화탄소는요, 우리 동양 사람은 알죠. 이 구멍탄이라고 구멍이 많이 뚫린 석탄을 사용할 때 새파란 불이 올라오는, 거기에도 일산화탄소가 있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은 그냥 혼수 상태가 되고 죽음을 경각간에 놓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그 매연, 거기에도 일산화탄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도해지의 생활을 피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페스티사이드, 그러니까 해충을 죽이는 약, 그 다음에 어비사이드, 잡초를 죽이는 약까지 요즘 나와 있죠. 겁 없이 잡초를 뽑고 김 매는 게 싫어서 쭉쭉 뿌리고 다니는데, 이것은 잡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뇌세포도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약이죠. 그 다음에 약들, 특히 정신과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독소, 다른 독성 물질에 중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독성이 된 거 있죠. 그 다음에는 중금속의 중독으로서 아연, 레드, 그 다음에는 머큐리, 수은. 그러니까 요즘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내뿜는 중금속의 독성 때문에 바다에 있는 생선이나 해물에 많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 땅에도 오염이 되어 있어서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안전치 않은 것이 되죠. 이렇게 중금속의 중독들, 그 다음에 헤로인이라는 약품을 사용한 중간 산물로서 MPTP라는 기억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운트 사이나이 스쿨 오브 메디슨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 네덜란드에서 발표한 바, 이런 거 하면은 주로 원인이 되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 하면은 유해 산소로 말미암아 자유유릭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포, 조직, 장기가 세포가 다 파괴돼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세포의 핵까지도요. 그러면 이 산화 스트레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요, 쇠붙이들이 녹이 슬죠. 그러면 전기가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사그러들어서 그냥 쇠못이 녹슨 거는 손으로도 이렇게 하면은 뚝 삭장구처럼 잘라지는 그런 상해버린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의 세포를 다 젖먹듯 씹어먹기 때문에 이 퇴행성 질환의 주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분 누누이 들어서 아시죠? 모든 항산화제가 이거를 다 유해 산소를 중화시키거나 다 처리해서 없애버려야지 세포의 손상이 살아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현대의학이 하는 약물 치료가 찬반론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그것도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떤 수술도 하고, 저는 그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질병이냐, 또 초기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이런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면은 그러면 병을 이길 수 있느냐, 천연치료로는 무엇을 손꼽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음식들을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올게닉, 유기농으로 재배한 과실, 유기농 야채, 유기농 전곡, 그리고 넛과 씨앗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철저히 채식을 하되 유기농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좋고, 왜냐하면은 농약의 잔여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뇌세포가 손상을 입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기 오염, 물 오염, 땅 오염, 음식 오염, 이런 거를 말미암아 이런 폴루션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병 나기 전에 우리 몸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우선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음에 놀라시지 마세요. 우리가 만일 도해지에 공기오염이 심한 데서 노출된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뇌세포를 손상하며 심장 근육을 손상을 시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냄새를 맡고 호흡기를 통해서 그런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갔다고 하면은요, 이 냄새 맡는 신경이 이 코 안에 와 있거든요. 그 뿌리를 타고 중추신경에 이 냄새 맡는 중추신경까지 그 신경선을 타고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이 있어서 울타리가 있어서 그냥 직접 뇌세포로 들어가지 못해도 이런 아주 미세한 길을 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아마 요 다음에 참 재미있고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의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고요. 하나는 독성 물질이 전혀 없는 질이 좋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포도요법에서 말씀드렸죠. 거기 있는 거 미세한 단백질은 아주 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재생 치료하는 데에 원료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 카페인, 설탕 이런 것들은 아주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질이 좋은 그런 물을 잡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 파킨슨이안 환자는 보니까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활성화되게 하는 일에 아주 제대로 되어 있잖아. 입에서 먹기만 했지 소화 처리도 부진하고 흡수도 부진하고 또 몸 안에서 신진대사를 할 때 이 각각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을 늘 보수하면서 지내야 되고 또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추천하는 것이 먹은 음식이 살로 가게 하기 위하여 식물성 소화 효소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은 아주 병을 지연시키고 아주 거북이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병이 빨리 진행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많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몸의 상태를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질이 좋은 종합 비타민과 광물질이 있는 것을 늘 상비로 잡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유난히 이 파킨슨이안 환자에게 많이 있는데 변비를 퇴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그리고 우유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우유 없이 재배한 유산균 이런 거를 상비로 매일같이 보충해 주는 것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중에 이런 안타이옥시단트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알파 리포익 애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은요 아주 소중한 글루타디온 같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항산화제 아주
포텐시, 그 기능이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그런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루타디온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밖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조식품을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리차지, 그걸 다시 리사이클에 들어가서 다시 기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알파 리포익 애시드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항산화제이고요. 칼슘, 마그네슘은 뇌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죽은 열을 가해서 만든 그런 것은 우리 몸에서 무기는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유기 광물질 리여야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은요, 특별히 항산화제는 항산화제인데 특히 산소를 활성화시키고 공급해주는 그런 것으로서요. 자유유리기, 그러니까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수 지방산. 네, 우리의 뇌신경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지방산이 대단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수 지방산 중에서 특별히 달맞이 꽃기름, 프라임 로즈 오일이죠. 그 다음에 아마씨 기름, 플렉스 오일,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뇌하고 같이 비슷하게 생긴 호두는 우리의 뇌신경을 보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좋은 지방과 또 인, 마그네슘 그런 광물질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일찍이 이렇게 가공된 정제한 식품, 정제한 밀가루, 정제한 흰쌀, 정제한 설탕, 그리고 정제한 기름들, 요즘은 정제한 단백질들, 이런 모든 정제하고 프로세스드, 가공한 음식물은 그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에서 짝이 맞아야 완전 신진대사로서 우리 몸을 보수하고 힘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요. 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데 아주 잘 맞아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모든 정제 가공 식품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배제하고 우리의 잘못 길들여진 혀를 훈련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바라고요. 겜마 에미노 부틸릭 애시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가바는요, 하나의 아미노산입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현미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뉴로트랜스미터로서 작용을 해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 자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경 계통을 수축도 시키고 이완도 시키고 하는 그런 조절을 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요 다음에 꼭 중요한 몇몇 가지의 항산화제만 추려서 특히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고 모든 중성 광물질이나 필요한 물질이 우리 몸에 고루고루 있으면 리사이클에 들어가지 한 번 자기의 기능을 발휘했다고 해서 영 없어지는 물질이 아닌 그 중에 대표가 그루타디온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푸른색의 잎사귀 야채는요, 엽록소가 있고 또 중성 광물질이 있습니다. 엽록소가 있다 하면요,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가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독 작용도요. 그 다음에 중성 광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특히 뇌세포에 축적되어 있고 뭐 하면은 길이 막히고 일을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헤비메탈 포이즌인데요. 헤비메탈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순, 그 다음에 레드,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몇 가지도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헤비 메탈 톡시시티, 중금속의 독성을 제거하는 킬레이팅, 네, 킬레이팅하는 들어가서 그런 그 중금속을 딱 잡고 몸으로 배설시키기 위하여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또 물질이 다 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Marine Alginate Concentrate라는 거하고 N-아세틸시스틴이라고 하는 이 두 물질이 킬레이팅 에이전트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포도 강의할 때 들으신 분은 기억합니다. 하시겠습니다마는 포도에 우리 몸에 모두 있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이라든가 또 지방이라든가 모든 엉겨서 모든 소삽한 그 길들을 막고 몸의 신진대사와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피만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환이 되어야 되고 신경계통을 통해서는 무선 전신이 오고 가고 다 교통해야 되는 그런 아주 섬세한 것인데 이런 중금속,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포도에는 씨앗에 있는 항산화제나 껍질에 있는 항산화제나 거기에 있는 당분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우리 몸을 청소해주고 소생시켜주고 다시 합성시켜주고 몸을 새롭게 회춘을 가져오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금속도 배설시키고 방사선도 몸에서 배설시키는 그 다음에는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사이드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아주 깁니다. 왜 이름을 말씀드리냐면 학자들이 이만큼 정확하게 다 축출해내서 확인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믿고 하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효소제입니다. 이 효소제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천연계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식을 하고 편리한 거에 의해서 그냥 배고픈 기갈만 면하면은 그게 음식을 먹은 줄로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병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디솔린이라는 이런 거는 인이 있는 건데요. 이건 하나의 지방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또 우리 그 신경, 이 임펄스, 그 신호가 오고 가고 하는 거기에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곡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이 정제한 기름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씨앗과 넛을 아주 예모 있게 속 껍질째 그렇게 잡수실 수 있으시면은 그런 데서부터 적은 양이 꾸준히 와서 결핍증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포도 씨앗이나 그 특수 소나무 그 이너박 그 껍질에서도 속의 껍질 거기서 추출해낸 추출물로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프로엔토사야니딘. 그래서 포도 씨앗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잡수셔야 하죠. 네, 이것은 제가 따로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뇌신경이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B 바이타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B 바이타민이 어디에 주로 많이 있으니까 곡식에, 눈에 많이 있죠. 그리고 껍질, 바로 속껍질에 그걸 다 벗겨보려고 정제한 밀가루와 정제한 흰 쌀을 먹고 그것으로 떡을 해 먹고 그것으로 빵을 해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 바이타민은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솥에다가, 압력솥에다가 밥을 하면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곡식에 있는 비타민을 필요로 한다면, 그리고 만일 알러지가 없으시다면 이스트 플레이크에는 참으로 좋은 질의 B 컴플렉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트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프로바이타민 A,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한 그룹이 되어서 과실에 뭐 여러 가지 식품 중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항산화제가 같이 우리가 먹었을 때에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항산화제로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중성광물질로서 셀레니움, 콩 종류에도 많이 있고 넛에도 있고 그렇죠. 셀레니움, 징크,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항산화제의 기능과 리사이클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의 씨앗에 있는 거나 소나무의 박 있는 이 항산화제는 정말로 수포산화제로서 바로 이런 예를 들면은 비타민 E의 50배, 비타민 C의 20배의 파워풀한 항산화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디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로서 이것이 한 번 쓰고 또 쓰여질 수 있도록 리사이클로 돌려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필요한 것이 셀레니움, 징크, 이런 중성 광물질이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중에서 N-아세틸시스틴 혹은 L-시스틴 혹은 L-메티오닌, 이런 것이 있으면은 리사이클로 돌아가서 한 번 쓰고 버려지지 않는, 우리 몸을 항상 돌면서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멜라토닌 같은 것은요, 이 글루타디온의 글루타디온 퍼옥시데이즈라는 효소를 몸에서 합성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징코 빌로바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파킨소니안 디지스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동을 매일같이 신선한 공기가 있는 옥외에서 맑은 햇살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 것은 이 파킨소니안 디지스를 예방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많이 있는 영양분을 고루로 먹는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한 과실, 야채, 전곡, 씨앗, 넛 종류의 고루고루 다 있습니다.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고루고루 먹다 보면은 필요한 것만큼 우리 몸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비를 퇴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주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이 수돗물의 크로리네이트 표백제로 소독하지 않은 그런 깨끗한 물을 적어도 8온스짜리 6컵을 잡수셔서 변비를 퇴치하셔야 되고, 섬유질이 많은 거친 음식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혀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고 여러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Take a healthy lifestyle. 그러면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이
8가지의 Natural Home Remedies, 8가지의 천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입니다. 그것이 이미 제가 강의한 것에는 8가지의 건강한 삶의 8가지 비결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그거는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모르십니다. 듣고 머리에 들어온 것은 행하고 얼마 후에 또 가서 들으면 또 빠진 것이 있게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건강을 가지시고 영양실조나 이런 치료제를 항상 영양제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과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같이 먹으면서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바로 이 파킨슨이안 디지스를 예방, 치료 차원에서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